안녕하십니까. 문화사랑방의 독고구검입니다. 오늘은 톨스토이의 일기에 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1828년생인 톨스토이는 1847년부터 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거의 20살부터 일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1910년 7월 29일부터 1910년 10월 29일까지는 비밀 일기를 썼습니다. 11월 7일 사망했는데 그때까지는 몸이 안 좋아서 마지막 며칠은 못 썼습니다. 일기를 썼는데 왜 또 비밀 일기를 쓰느냐? 그 일기가 전부 다 개방형 일기였기 때문입니다. 돌스토이는 34세 때 16살 어린 18세의 소피아 안드레예브나와 결혼하게 됩니다. 근데 부인도 톨스토이를 따라서 같이 평생 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쓰고 보여주기 때문에 부인도 읽고 나서 또 같이 답장 형식의 일기를 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기라고 해야 될지 부부 사이의 일지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톨스토이는 결혼 후 자기의 일기장을 새 신부 소피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일기장에는 자기의 방탕한 생활의 기록도 다 있었다고 합니다. 톨스토이 자신은 이제까지의 방탕한 생활을 깨끗이 청산하고 앞으로 올바르게 살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했는데, 당연하겠지만은 세섹시는 그 내용을 보고 극심한 충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아마도 그 감정이 평생 따라다녔을 겁니다. 근데 톨스토이는 이런 자기의 행동을 소설 속에 그대로 인용하여서 사용하게 됩니다. 소설 안나 까레니나와 소설 크로이츠 소나타에서 주인공들은 결혼식 전에 자기의 일기를 자기의 신부들에게 보여줍니다. 톨스토이는 그래도 결혼 후에 보여주었는데 말입니다. 안나 까레니나에서 레비는 전혀 마음의 갈등 없이 자신의 일기를 그녀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자기와 그녀 사이의 비밀은 있을 수 없으며 있었어도 안 된다고 생각하여 어찌되었건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행동이 그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잘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레빈이 긋는 일기장에는 자기는 순결하지 않다는 것과 신앙을 갖고 있지 않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자기의 신부 키티는 그 일기장을 보고 괴로워하고 눈이 퉁퉁 부어 오르도록 울었지만은 결국 레빈에게 용서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레빈은 안도하고 자신의 행복에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기에서 신부 키티가 그러면 그 일기장 보고 파혼을 하기도 좀 어중간한 입장입니다. 한편 소설 크로이츠 소나타에서는 주인공은 톨스토이처럼 귀족 집안 출신이고 또 귀족 모임의 대표도 지내게 됩니다. 결국 결혼 전에 방탕한 생활, 지저분한 짓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결혼할 때쯤 순결한 가정을 꾸미기 위해서 순결한 여자를 찾아서 헤매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죠. 소나타 남자 주인공은 남자들은 결혼 전에 여자를 경험해보지 못한 남자는 1000명 중 1명도 안 된다고 스스로 판단합니다. 그렇게 신부를 찾아다니다가 몰락한 귀족 가문의 여자를 만나서 넋을 잃고 반하여 약혼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소나타 남자 주인공은 약혼 후에 아내가 될 신부에게 일기장을 보여줍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성관계도 알게 되고
충격을 주게 됩니다. 어차피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알 수 있으므로 직접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을 듯하다고 생각하여서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사실을 알게 된 약혼자, 즉 아내는 끔찍함, 절망감, 당혹스러움을 드러내게 됩니다. 소설에서는 아내가 절 버릴 줄 알았는데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상이 크로이츠 소나타에서 주인공 남자가 일기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톨스토이는 결혼 후에 일기를 보여주고 이혼하지 않아서 과감하게 두 소설에는 결혼식 전에 일기를 보여주는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사실 톨스토이 시대에 러시아의 귀족 자제들의 여자 관계를 일반적인 방식대로 따르면 이미 10대 중후반에 저희끼리 모여서 처음으로 여자 경험을 하고 순진한 사람들은 약간 충격을 받긴 하겠지만은 이후 하녀, 매춘부, 집시, 유부녀 등을 거치면서 그런 식으로 생활이 성장하게 됩니다. 특히 톨스토이는 사유지 농노인 농부의 아낙네와 사이에 정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중에 평생 마구간 마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빠인 톨스토이와 닮아서 소피아가 좀 싫어하고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뚜르게네프와 싸우면서 싫어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저렇게 아들을 놓은 것이. 그 외에도 서자가 10명 이상이라는 확인 안 된 소문도 있습니다. 소설 부활에서처럼 카츄사의 같은 경우처럼 귀족 도련님이 한번 범하고 가버리면은 나중에 아이를 놓더라도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톨스토이가 20세쯤부터 일기를 적기 시작했으며 거의 평생을 적었습니다. 중간에 소설 쓴다고 바빠서 조금 못 적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지만은, 그러고 결혼 후에는 부부 간의 비밀이 없어야 된다고 하며 부인 소피아가 볼 수 있게 감추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서재에 일기장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부인 소피아도 톨스토이의 일기를 보고 자기도 거기에 대응하는 일기를 적었다고 합니다. 즉 일기가 자기 감정을 정확하게 적는 건데 이 두 사람의 일기는 그렇게 적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상대방의 일기를 보고 대응하는 반박문의 일기가 아닌 일지를 적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두 사람이 평생 그런 방식의 일기를 적어서 남겼기 때문에 많은 정보가 남아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톨스토이도 인생의 마지막에는 비밀 일기를 적어서 혼자 보관하게 됩니다. 마지막 3개월간의 일기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일기입니다. 그 전에 것들은 하루하루 일지고 자기도 보고 부인도 보고. 톨스토이 일기에 관련하여 보면은 본인은 결혼 후에 소피아에게 자기 일기장을 보여주었으며 오늘 이야기한 두 소설 안나 까레리나와 크로이츠 소나타에서는 결혼 전 약혼 후에 보여주어 약혼자를 정신적 패닉에 빠지게 하는 만행을 보여주게 됩니다. 일기를 평생 적는 것은 대단한 일이나 톨스토이는 일반 보여주기식 개방형 일기와 진짜 일기인 비밀 일기를 두 가지를 적었다고 하겠습니다. 어느 것이든 지금은 모든 독자들이 볼 수 있으니 톨스토이의 일기가 보고 싶은 독자분들은 사서 한 번씩 읽어보기 바랍니다. 오늘은 톨스토이의 일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